인도 오픈이 끝난 뒤에도 파장은 멈추지 않았다. 코트 위의 승부는 종료됐지만 그 결승이 남긴 잔상은 중국 배드민턴 전체를 관통하는 집단적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2026년 1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BWF 월드 투어 슈퍼 750 인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은 단순한 타이틀 매치가 아니었다.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2위 왕즈이를 2-0으로 꺾으며 2연패를 달성한 이 경기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잔혹했고 점수보다 내용이 더 노골적이었다. 중국 SNS가 경기 종료 직후부터 며칠째 안세영이라는 이름으로 도배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대회는 중국 입장에서 이미 시작 전부터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야마구치 아카네가 부상으로 빠졌고 한웨이와 천이페이는 컨디션 난조와 패배로 일찌감치 이탈했다. 이른바 안세영 포위망이 하나씩 무너지는 동안 끝까지 코트에 남은 선수는 왕즈이 한 명뿐이었다. 세계 랭킹 2위, 중국 여자 단식의 현재이자 미래로 평가받는 왕즈이는 그렇게 또다시 최종 보스 안세영 앞에 홀로 서게 됐다. 결승 진출은 영광이 아니라 형벌에 가까웠고 4강 승리는 결승행 티켓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정면 충돌을 의미했다. 결승전은 40분 만에 끝났다. 그러나 그 40분은 세계 랭킹 1위와 2위의 대결이라 부르기 어려운 시간이었다. 안세영은 속도를 조절했고 공간을 실험했고 다양한 전술을 가동했다. 왕즈이는 반응했고 쫓았고 버텼다. 헤어핀 하나에 몸을 던지고 스매시 하나에 균형을 잃었다. 점수는 21-13, 21-11이었지만 체감 격차는 2배 이상이었다. 중국 언론이 왕즈이가 안세영의 훈련 파트너로 전락했다고 표현한 것도 과장이 아니었다. 세계 2위가 세계 1위의 리듬을 맞춰주는 존재처럼 보인 장면은 중국 배드민턴이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잔인했다. 이 패배로 안세영은 왕즈이 상대 10연승, 통산 18승 4패라는 압도적인 전적을 완성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최근 맞대결 10경기 중 9경기가 결승전이었다는 점이다. 왕지이는 늘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고 늘 마지막 문 앞에서 안세영을 마주했다. 중국 SNS에서 차라리 천이페이처럼 일찍 탈락하는 게 낫다는 반응이 나온 배경이다. 패배 자체보다 반복되는 결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이는 심리적 소모가 문제였다. 공황증이라는 표현이 농담처럼 쓰이지만 그 안에는 실제 공포와 좌절이 섞여 있다. 이 지점에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안세영에게로 옮겨간다. 압도적 지배, 무자비한 연승, 그리고 그 이면에 놓인 일정이다. 안세영은 말레이시아 오픈과 인도 오픈을 연속 제패하며 시즌 초반부터 정점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그 경기력이 휴식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BWF 월드 투어 시스템은 세계 최정상급 선수일수록 더 많은 대회 출전을 요구한다. 슈퍼 1000, 750, 500이 연달아 이어지고 랭킹 유지와 시드 확보를 위해 빠질 수 없는 대회가 많다. 이 구조 속에서 세계 1위는 가장 많이 뛰는 선수가 된다. 그래서 인도 오픈 이후 승리의 창가와 함께 과로 논쟁이 동시에 폭발했다. 이기니까 더 내보낸다. 세계 1위에게는 쉴 권리가 없다는 말이 팬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오갔다. 중국 팬들조차 안세영의 체력과 일정에 놀라움을 감추지 않는다. 그를 막지 못하는 좌절과 동시에 이렇게 계속 뛰게 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이 뒤따른다. 이는 안세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배드민턴 시스템 전체에 던져진 질문이다. 안세영은 지금 인간의 한계를 시험받고 있다. 30연승, 94%가 넘는 승률, 단일 시즌 누적 상금 100만 달러 돌파. 숫자는 화려하지만 그 숫자를 지탱하는 것은 매 경기 풀코트 랠리를 감당하는 체력과 멘털이다. 중국의 천이페이가 부상을 이유로 기권을 선택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그것이 회피가 아니라 현실적 판단이었다고 본다. 지금의 안세영과 맞붙는 것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갈아넣는 일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안세영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시스템을 비난하지도 부담을 외부로 돌리지도 않는다. 그저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다음 대회를 치른다. 이 태도가 존경을 낳는 동시에 우려를 키운다. 세계 최고가 모든 것을 감내하며 버티는 동안 시스템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간다. 그래서 안세영을 쉬게 두지 않는 배드민턴의 잔혹한 구조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한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종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중국은 지금 안세영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통해 자신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더 이상 두꺼운 선수층으로 압도하던 시대는 끝났고 한 명의 절대자가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왕즈이는 패배했고 중국 팬들은 탄식했으며 SNS는 분노와 자조로 가득 찼다. 그러나 이 모든 반응은 역설적으로 안세영의 위상을 증명한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선수가 아니라
구조와 인식을 바꾸는 선수라는 점에서 그렇다. 인도 오픈은 끝났다. 그러나 그 결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국의 트라우마는 현재 진행형이고 안세영을 둘러싼 과로 논쟁 역시 이제 시작 단계다. 2026년 안세영의 시대는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문제는 그 시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다. 승리는 이미 증명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승리를 가능하게 한 선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다. 이것이 인도 오픈이 남긴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인도 오픈이 남긴 또 하나의 논쟁은 코트 밖에서 더 크게 번지고 있다. 안세영의 압도적인 우승 이후 찬사는 곧바로 우려로 바뀌었다. 이기고 있어서 괜찮다는 반응과 이렇게 계속 뛰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특히 연초부터 이어진 숨가쁜 일정은 팬들 사이에서 승리의 대가라는 표현으로 회자되고 있다.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이 안세영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출전을 요구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안세영은 말레이시아 오픈과 인도 오픈을 연속 제패한 뒤에도 휴식 대신 다음 대회를 향한 준비에 들어갔다. 슈퍼천, 750, 500이 총총이 이어지는 BWF 월드 투어 구조 속에서 세계 랭킹 1위는 사실상 의무 출전자다. 랭킹 포인트, 시드 유지, 협회와 스폰서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정상에 있는 선수일수록 더 자주 코트에 서게 된다. 팬들이 우려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패배보다 무서운 것은 부상이고 단기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 생명이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은은 분명하다. 한국과 중국, 동남아 팬 커뮤니티를 가리지 않고 안세영을 쉬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눈에 띄게 들었다. 특히 중국 SNS에서는 패배의 좌절과는 별개로 안세영의 체력 소모에 놀라움을 표하는 반응이 많다. 이 정도로 뛰다 보면 언젠가는 탈이 난다. 천이페이가 왜 휴식을 택했는지 이해된다는 의견이 반복된다. 이는 상대국 팬의 동정이라기보다 정상급 선수들이 겪는 구조적 부담에 대한 공감에 가깝다. 흥미로운 점은 안세영 본인의 태도다. 그는 일정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인터뷰에서도 출전하는 대회마다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원론적 발언을 반복한다. 이 담담함이 오히려 팬들의 불안을 키운다. 불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배드민턴은 관절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큰 종목이고 풀코트 랠리가 잦은 여자 단식은 체력 소모가 극심하다. 연승 행진이 이어질수록 상대들은 더 길고 집요한 랠리로 안세영을 시험한다. 이 과정에서 누적 피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온다. 지금의 안세영은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도 100%를 쓰고 있다는 평가다. 압도적인 기량 덕분에 경기 시간은 짧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 경기에서 최고 강도의 움직임을 반복한다. 이는 단기간에는 성과로 이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든 대회를 우승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대회는 전략적으로 건너뛰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논쟁은 결국 배드민턴 시스템으로 향한다. BWF 월드 투어는 흥행과 스폰서를 위해 빽빽한 일정을 유지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선수에게 전가된다. 세계 1위 안세영이 쉬지 못하는 구조라면 그 아래 선수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팬들이 안세영의 연승을 즐기면서도 동시에 걱정하는 이유는 그가 단순한 챔피언이 아니라 종목을 대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의 부재는 개인의 공백이 아니라 여자 단식 전체의 손실로 이어진다. 인도 오픈 이후의 반응은 분명한 신호다. 안세영은 이미 이길 수 있는 선수라는 단계는 넘어섰다. 이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 화두다. 팬들은 더 많은 우승보다 더 긴 전성기를 원한다. 지금의 압도적 지배가 몇 달짜리 불꽃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지는 시대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이 우려는 비난이 아니라 애정에 가깝다. 안세영을 향한 박수와 걱정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인도 오픈이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은 세계 최고를 향한 찬사가 아니라 세계 최고를 지키기 위한 질문이다. 과연 이 승리의 속도를 어디까지 유지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그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가? 팬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이제 공은 시스템과 선택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